달에 3-4권을 사는데 한 권을 읽어요. 부부의 노말인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 소파 옆에 책, 베란다에 책, 침대에 책. 내가 제일 하는 건 그거. 몰라. 안녕하세요. 민사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락페만큼이나 치열했던, 화려했던 책장 구경 어떠셨나요? 벌써 6회가 됐는데요. 대망의 6화를 빛내줄 오늘의 책장 주인들은 바로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 하말런만의 강민지 소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다려봐. 여기 그 네, 앉으세요. 소설. 와, 의자. 덕분에 업그레이드 생각보다 가까이 앉아요. 너무 가까이. 아니 거의 무릎이 겹쳐지겠어. 안녕하세요, 하발로만입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아우, 두 분.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저야말로 진짜 너무 신기해요. 출판계 아이돌. 출판계 제니.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하말론만 채널의 두 주인분 소개를 간략하게 제가 해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 채널로 데뷔한 지 벌써 7주년 된 70만 유튜버이시고 여행, 쇼핑, 밴드, 요리, 먹방 등 안 다루는 콘텐츠 영역이 없는 그런 콘텐츠 폭격기 젠지들의 최! 젠지들한테 안 물어봤는데. 그냥 내가 그렇다고 그런 거야! 오케이. 젠지야, 제니. 각종 콘텐츠 리뷰 제조기 못하는 게 없는 두 분 모셔보았습니다. 아, 나 다시 한번. 아니, 근데 그 채널 이름 많이 헷갈려 하신다고. 아, 심각한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틀리게 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 잡아주니까. 구독한 지 몇 년이 되신 분들도 많이 틀려요. 주로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사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할 말던만.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어. 할 말 하나는 조금 뜻이 너무 달라져. 그러니까. 너만 다 많아요. 근데 나만. 저도 오타는 많이 돼가지고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누가 할 말로만 아니세요? 이러면은 땡 제네카드립니다. 땡 기회를 드립니다. 맞아. 10번까지 기회 드렸는데 이제는 그냥 뭐 대충 맞습니다. 이러면 지나가요. 예. 근데 민음사도 믿음사로 알고 계신 분 진짜. 종교서적인 줄 아시나요? 네네네. 그리고 오랜 거래처 계산서 발행할 때. 맞아요. 진짜요? 우리 네. 왜 업무 이럴 때도 다 할 말로만 있잖아. 긴 하죠. 네. 반타작이 아니라 뭐 10편이 오면 6-7통이 그냥 맞아. 틀린 이름. 저희가 답장을 일부러 안녕하세요 하말 넘만입니다 이렇게 쳐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인지를 어차피 못하세요. 아니. 같은 걸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히읗으로 맞아, 시작되고 같은 걸로 미음으로 인지. 끝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연락 주신 게 감사하니까. 네, 감사해요. 그럼요. 메일 주소는 안 틀리셨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안 틀리신 그쵸, 거고. 그쵸. 네, 그럼 감사해야겠다. 감사하겠다. 어떻게 불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네 글자기만 맞아. 하면 돼요. 맞아. 세 글자 하면 되거든요. 느낌만 알면 되잖아. 네네. 얼마 전에 70만 팬미더블을 하셨더라고요. 근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편집자 몇 분들이 오프라인 팬미팅을 하고 싶다. 좀 자주 해라. 뭔데? 아직 우리 조금해서 안 돼. 저희도 사실 그게 뭔데 누가 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기세예요. 그럼 어떤 거 준비해야 되나요? 춤도 추시고 노래도 하시고 다 하셔야죠. 팬미팅이니까. 근데 많은 후회가 밀려오긴 하거든요.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한 2회, 3회차 때는 우리 이제 그런 거 안 하기로 했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다 거쳐갔던. 모든 일상이 거의 컨텐츠가 되셨잖아요.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것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게 너무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언제 책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 저는 보통 이제 뭐 책 펼 시간이 평일에는 그냥 없는 것 같고요. 네. 주말에도 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책을 읽을 때는 내가 필요할 때. 당장에 내가 뭐 오늘 이거 이만큼 써야 돼. 근데 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넣어야겠다 싶을 때 펴가지고 연필로 쫙쫙 끄면서 봐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많이 못 읽게 되더라고요. 한 권? 한 달에 한 권 읽으면 진짜 상위 항상. 상위 10%입니다. 근데 한 달에 3-4권을 사는데 한 권을 읽어요. 부부의 노말인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네,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그럼 한 이러면 달에 되지. 4권 사고 한 권 읽기. 강민지 챌린지. 저는요. 근데 많이 읽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 기준 다 독가요. 아침에 한 30분, 20분 이 정도 읽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매일 안 돼요. 늦잠 자는 날도 많고. 그래도 읽은 날 기록을 이제 해서 보니까 한 2, 3주 정도는 그렇게 되긴 되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상위 4%. 근데 주말에는 집에서 내내 책 읽지 않나요? 아, 안 그래요? 집에 베란다 쪽에 책 읽는 책상이 있는 사람이면 생각하는 의자처럼? 캠핑 의자 같은 게 있고 책이 쌓여 있어요. 어디든지 내가 소파 옆에 책, 베란다에 책, 침대에 책 이렇게 사는 화장실에 거예요. 이 정도면 상위 몇 프로인가요? 천상계. 챌린지 두 번. 갑자기 더 사설 챌린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젠지 콘텐츠 폭격자이자 병렬 독서가이신 네. 민지 솔님의 책장에는 무슨 책들이 꽂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근데 언제부터 병렬 독서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유튜브를 보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로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중력을 많이 도둑 맞았어? 좋아하시는 플랫폼을 맞죠. 삶에 들이면서부터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완독 스타일. 네, 하나를 다 읽지 않고 다른 책 넘어가는 걸 아예 상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열어봐서 조금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다른데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거 조금 보다가 갑자기 막 알라딘 들어가가지고 왕창 사고 아, 맞다, 나 이거 보고 있었는데 해가지고 이거 좀 보고 이렇게 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근데 그게 꽤 됐네. 병렬 독서인지는 미능사 TV 보고 맞아, 안 맞아. 거예요. 최근에. 아, 이게 괜찮은 독서법이구나 해서 그때부터는 더 마음 놓고 맞아요. 마음대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민음사에서 배워가지고 그랬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좀 사모으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자유를 네. 얻으셨군요. 그렇죠. 오히려. 네. 일종의 성장.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성장하시면은 4권 아니고 6, 7권 정도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월에. 아, 이제 제가 최근에 그것도 봤거든요. 모자이크 독서법. 나도 봤어. 열 번도 가능하죠. 더 윗길이잖아요. 윗길이에요, 그냥. 윗길이죠. 제가 드라마도 보면은 최종화를 안 봐요. 그래서 책도 보면은 항상 책갈피가 마지막 챕터 앞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지막 챕터 있는 걸 딱 골라서 모자이크로 봐요. 병렬에 모자이크까지 합쳐지면은 그쵸. 거의 월에 최소한 13권 정도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성장을 못했는데 충분히. 거기까지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꿈이 생겼어요.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책 소개를 못했지요? 들고 왔는데. 요즘 병렬로 읽고 있는 책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을 질문을 주셔서 정직하게 작년 한 10월부터 지금까지 손을 댄 책인데 지구력이 대단한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무엇이 옳은가? SNS가 발전되는 속도를 윤리가 못 따라간다는 게 기본 전제거든요. 이게 되게 도발적이에요, 질문이. SNS 속 무제한 자유는 옳은가부터 인간을 다시 설계하는 것은 옳은가? MRI 기능이 발달을 해가지고 범죄자를 걸러낼 수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가? 사이코패스를 조작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갱생시킬 수 있다면 그거에 동의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네.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모든 의견에 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챕터도 있었고 헐 맞잖아.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질 수 있는 함정까지 짚어주신. 되게 책 소개를 제가 항상 느끼는데 좀 빨려 들어가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인 것 같아. 거의 GPT에 가깝습니다. 유료로 구독을 왜 하나요? 제 옆에 있습니다. 또 다음 책이 너무 기대가 돼. 제가 도파민 독서를 하는데요. 별명이 서주커거든요. 소설 죽일 놈의 호기심. 자기가 뭐 어떤 키워드 하나가 이렇게 걸리면은 꽂히면. 그거를 패야 돼요.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연초에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서 제가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나 뭐하지? 음악이나 들어야겠다 하고 보는데 그때 제가 조금 소원해줬던 클래식 쪽에 다시 입문을 하게 되면서 댓글들을 보면은 저를 너무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 왼손이 어쨌다. 맞아. 뭐 이 악장에서는 어쨌다 이러는데 아무것도 제가 아는 알 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음악 책들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쇼팽을 찾았습니다. 쇼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저한테 쇼팽이라는 도파민이 다가와서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봤는데 이 코르토라는 분 자체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신데 쇼팽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분을 디깅을 한 거예요. 여기 맨 앞에 보면은 쇼팽의 초상화부터 뭐 육필 원고, 손 모양 이거를 코르토 본인이 수집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쇼팽의 사후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시대에 본인이 살고 있었다 보니까 대박. 그게 자료가 추적이 많구나.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쇼팽은 이랬었다. 쇼팽 흔적도 찾고 혼자 해석도 하고 코르토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끈질긴 어떤 덕후의 스크랩북이군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또 비슷한 걸 느꼈거든요. 막 화성이 어쩌고 막. 그런 책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거들. 다음 책은 또 클래식 책인가요? 와, 이거는 뭐 표지부터 우선 악상이 책이네. 떠오르는. 그러네. 이게 책 이름이 감정 이미지 수사로 읽는 클래식인데요. 이거는 조금 이론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냐면 불협화음 뭐 이런 파트가 있는데 불협화음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게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유럽을 꽉 잡고 있을 때는 고음이 나오면 불편한 소리로 인식이 됐던 거죠. 공포스러운 감정을 유발하고 악마로 그게 표현이 된다든지 검은 건반의 사용도 지양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들이 어떤 시대를 거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리고 이게 되었는가가 앞부분에 좀 중요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종소리를 표현한다든가 마차가 가는 소리를 표현한다든가 음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여기에 악보가 같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 악보를 보면서 와우. 이 음악을 들을 때 아, 이래서 얘가 슬픈 감정이 나오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 레옹 OST Shape of My Heart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왼손이 계속 내려가거든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되는 게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 유발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훨씬 다른 감정을 주는 도약하는 거죠. 열정선율이죠, 그러면. 오, 열정선율. 네, 그런 책입니다. 감동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도움이 되겠다. 댓글처럼 될 수 있겠는데 이거 읽으면. 올라간다. 감정이 고조된다. 왼손 내려간다. 왼손 올라간다. 계속 펴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패기 위해서 이제 샌드백처럼 옆에 네. 두시는. 샌드백 독서법. 마음에 드는 걸 일단 골라요. 그럼 다음은 민지님이 읽는 요즘 책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딱 진짜로 순수하게 지금 읽는 책을 가져왔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제 약간 어눌한 책 소개가 시작이 될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라는 책인데요. 이 작가분이 덴마크 여행을 하다가 줄리라는 덴마크 여성과 친해진 거예요. 줄리라는 여성분이 너 덴마크 다시 오면 우리 집에 놀러 와. 계속 그 제안이 생각이 나더래요. 결국은 이분의 집에 놀러 갔어요. 줄리라는 분의 집에서 약간 압도된 게 가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넣었지 싶은 가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엄마의 책상이거나 할머니의 책상이거나 이런 거 계속 대대로 네. 내려온. 그래서 앞거는 작은 인형의 집이 있었는데 그게 그 집안 여자들한테 6대째 물려온 와. 거예요.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도 않고 하나를 사면 몇 대에 걸쳐서 소중하게 여기는 다 너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줄리가 너 우리 엄마 만나보면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엄마 보러 갈래? 엄마가 이제 할머니시고. 그쵸. 엄마가 이 은색 단발에 너무 귀여운 아네트라는 중심 인물인데 굉장히 맥시멀리스트인데 천 하나를 그냥 버리는 일이 없어요. 커튼을 다 썼어. 좀 해진 거예요. 그러면 기워서 소파에 패브릭이 돼요. 이것도 안 되면 나중에 기워서 방석에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너네 집 물건을 사진으로 찍고 싶다고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그 집에 가서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탐험하는 여정이 적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무려 24년 동안 놓은 자수예요. 줄리 여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씩 이제 놓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이 키우던 강아지 학교 들어갈 때는 학교를 넣고 연애를 할 때는 옆에 하트를 넣고 이런 식으로 그 자체로도 너무 멋있고 역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집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소에 1,000원짜리 서랍함을 버리고 싹 맞추려고 막 10,000원치를 사는 거예요. 이사할 때만 채워놓고 한 달 지나면 사실 서랍에 뭐 색깔이 뭐고 뭐 소재가 뭐고 나중에는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그냥 내 잡동사니 보관하는 건데 제가 너무 쉽게 버리고 쉽게 사고 이러는 거예요. 자중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테무 한번 들어갔다가 나가서 얘를 읽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언제 한번 심플하게 산다를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내 삶이랑 너무 안 맞는 그쪽은 거예요. 아니고. 근데 이분이 오래오래 쓰지만 맥시멀리스트라는 점이 제 심금을 울렸고 낭만 덩어리 예요. 너무 귀여워요. 다 같이 덴마크 한번 가야겠어요. 너무 좋겠다. 그죠? 너무 재밌겠다. 근데 우리 캐리어 막 27인치 깍지 오는 거 아니야? 오래 쓰면 되지. 이게 제목이 가장 어두울 때 사랑이 가나요라는 책인 게 9.11 테러 때 미국 영공이 다 폐쇄가 된 거예요. 미국을 향해서 가던 비행기들이 다 이제 회항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나라에 이제 불시착해야 했던 거예요. 비행기마다 몇백 명씩 있으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발이 묶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겐더라는 진짜 작은 섬 동네거든요. 거기만 35대. 35대면 6,000명 정도의 승객이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보다 많은 숫자예요. 여기 사람들이 비행기 승객들한테 그냥 다 내준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씻으라 그러고 수건이 이만큼 모였는데 수건 색깔 다 다르고 월마트를 갔는데 비행기 사람이야? 그냥 가져가려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류애를 충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그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모아가지고 기자 출신인 작가가 쓴 건데요. 이거 딱 한마디로 이 책이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뉴펀들랜드인은 단지 연착된 항공기 승객을 받아주기만 한 게 아니라 머나먼 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수백 명에게 안식처를 주었다고
온 세상이 위태롭게 느껴질 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나 지금 약간 인류애가 조금 딸린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니 이런 일이 있네? 테러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고 환대받고 이럴 수가 있었거든요. 보는데 눈물 날 뻔했어.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봄에 저는 이제 사람들이 식물을 사듯이 약간 그런 책을 사고 싶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봄이라는 글자 하나만 보고 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세컨 네이처라는 책을 샀는데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이분이 뉴욕의 교회에 땅을 사가지고 정원을 7년 동안 관리를 해요. 농부의 농장일지 약간 이런 것처럼 펼쳐보니까 자연과 인간 사이의 어떤 경계를 탐구하는 그런 철학에 가까운 에세이인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을 내기 전까지는 환경주의자 그 씬 안에서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면은 파괴된다. 그런 어떤 낭만주의? 풍토가 강했는데 인간이 자연에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좋을까? 이분이께서 결론은 이제 인간이 개입하는 거는 필요하다. 자연도 나한테 이만큼 줄래? 나 너한테 이만큼 줄게. 자연이랑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세컨 네이처야. 제초제를 쓰거나 화학적인 약품 쓰는 거는 이제 다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그거는 지양을 하되 내가 이 잡초를 뜯어내고 내가 퇴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환경적인 비료를 쓰고 이것까지는 오케이다.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네. 내 손의 개입은 필요하다. 내 초록 엄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도 당근을 기르는 일도 마찬가지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제2의 천성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이게 결국에는 정원도 그렇지만 정원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지금 해내오고 있는 일들 모든 게 이제 익숙해진 교훈들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성이라는 거는 내가 타고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그 시간과 교훈이 쌓여서 내 몸에 얻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내 제2의 천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표지의 글도 잘 안 보고 사시나 봐요. 네. 파헤칠 것인가 승부할 것인가. 자연과 행복을 위한 제3의 시선. 이거는 봤어요. 1040주 연속 1040주 연속 베스트셀러?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냥 구매한 거죠. 네. 쿨하게. 너무 귀엽잖아요. 세컨 네이처? 나도 식물을 키움. 약간 이러면서 산 거예요. 여기 이렇게 또 독서템이 올라와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책갈피는 제가 옛날에 사진 찍어온 거 뽑아가지고 어머. 붙여놨거든요. 이건 오텍 네, 같은 오텍이에요. 건데 빰빰하고 이걸 예뻐가지고. 놔두셨다가 책에 맞게 커스텀 해가지고 신기하다. 제가 작년에 끈갈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살 생각이 안 들고 내가 만들 생각부터 들거든요. 작년에 제가 만들어가지고 책에다가 껴놓는 끈갈피거든요. 요 보이는 부분 세상에. 밖에 두고 여기 끈 부분을 이렇게 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원픽. 이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자재는 어디서 수급하셨나요? 태무에서 내가 집에서 선물로 몇 개를 만들어봤어요. 아니 집에 봉다리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근데 다 예쁘진 않아요. 다 예쁜데? 그 쾌걸춘향 보셨어요? 보셨죠? 거기 춘향이 그 비지 만들잖아요. 딱 그 느낌인데요, 이거 지금. 솔리백에도 자주 이런 거 만들어 주시나요? 저는 한때는 가방에 달 데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제품들이 슈랑슈랑슈랑슈랑 걸어다닐 때마다 찰랑찰랑찰랑찰랑. 책카피 마니아. 책보다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폼롤러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두 분은 책을 고를 때 기준 어떻게 고르시는지?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책이 뭐 인용하는 구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타고 구매를 할 때도 있고 중고 서적 같은 거 보통 제가 많이 사는데 무료 배송을 맞추려면 제가 한 권 더 사야 되잖아요. 그 지점에 최근 들어온 책 눌러가지고 뭐 할머니가 귀여워. 할머니가 귀여워? 그걸 사거나 이 책 너 어떻게 읽게 됐어? 나? 그냥 만났어. 그냥 그렇게 됐어. 저는 그거를 자만추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만남을 좋아하나? 독립서점 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여기 또 만남이 있기가 좋은 곳이죠. 그쵸. 독립서점에 가면 사실 대형 서점에 없는 책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만남 그 자체이긴 한데 그 와중에 봉지로 싸놓고 무슨 책인지 모른 채 제가 사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좋아해요. 낭만적으로 나한테 다가왔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생각 안 하는 거고. 낭만 있죠? 안고 가는 거죠. 낭만에는 원래 리스크가 있어요. 직접 열었으면 안 살 것 같은 책들이 많이 있긴 하죠. 아 이게 완전 취향 갈리지. 블라인드북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난 절대 안 사. 절대 안 사파. 사본 적이 없죠? 아무래도. 저는 들춰보고 사야 좀 마음 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펼치는 순간 흥미가 팍 식어가지고. 난 지금 마케터로서 너무 혼란스러워. 어떤 독자들을 어떻게 타겟팅을 해야 되고. 만남이 터지는 곳 독립서점의 산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있으시다고?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저자가 영화를 전공을 하고 본인이 한 몇십 년 동안 축적한 영화나
책 같은 것들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꼭지를 이렇게 구성한 칼럼집에 가까운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책 한 권을 읽고도 여러 권을 읽은 느낌, 영화를 몇 번 본 느낌 이런 걸 낼 수 있어가지고 저같이 약간 지적 허영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추천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보다 선배인 프리랜서로 오래 일한 언니가 따뜻하게 좀 조언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뭐 용기를 내라든지 아니면 실패에 관한 관점이랄지 되게 마킹이 많은 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거에 비해서. 나의 실패를 내가 겪은 모든 실패를 아직 이루지 못한 성공과 연결지어 본다. 그러다 문득 그것이 실패였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는 실패 같기만 했는데 지금 보니 그건 그저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일일 뿐이었다. 그 후에도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실패도 성공도 아닌 일들이. 길을 잃은 것 같았던 때에도 인생은 흘러가고 있었다. 사랑이 끝난 후에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원하던 것 갖지 못했어도 쉽게 비참해지진 않았다. 그저 살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그저 살아갈 뿐이다. 실패도 성공도 개념치 않고. 문체 자체도 담담한데 따뜻하고 되게 좋아해요. 이게 좋았나 봐요. 좋아라고 적혀있어요. 예, 좋아. 되게 좋았나 본데? 좋아. 여기서 한번 재미로 Let's go. 여름과 자만추하기 좋은 책들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 대박! 자만추 독서법. 네. 한 권만 고르셔야 돼요. 뽑는 거예요? 네. 살짝 만져봐도 돼요? 그럼요. 만져보세요. 하드 케이스고요. 약간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아요. 아, 이게 요즘 가장 트렌디한 판형 아닌가요? 시집이다. 시집이다. 시집보다 살짝 두꺼운 것 같은데? 그리고는 이거 조금 두꺼운데요?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 오. 네.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러면 이거. 지금 뜯어봐요, 선생님. 네네네. 오, 오픈! 얘네 이거 제가 평생 못 본 오픈하도록 거죠?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픈하도록 여는 순간 집가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딱 봐도 내 거 아닌데? 딱 봐도 민진이 거. 다 그래, 여러로 그래. 준비했습니다. 네, 다 여러로 준비했습니다. 오. 이게 저 그냥 웃기려고 준비한 책이긴 한데 존 뮤어님이 20세기 국립공원의 아버지, 미국의 뭐 요세미티나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게 하는데 엄청난 공원을 한 분이시고 30대쯤에 네. 처음으로 양치기를 하면서 요세미티 지역을 돌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3개월간의 일기인 거예요. 이분이 표현하시기에 그때 그 이 캠핑의 순간이 그냥 나에게 그냥 남아있다. 이 책이 발간된 시기는 또 흥미로운 게 한 70대 황혼역쯤에. 우와. 오늘 소개해주신 책이랑 결이 맞기도 하고 자연과 함께한 일생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어가지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6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6월 2일이잖아요. 우와. 이거 완전 운명적인 만남이고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우와, 날짜에 맞춰서 날짜에 읽으면 맞춰서 되겠다. 네. 너 반드시 내일부터 읽어야 되겠네? 아, 그러네. 밀리면 큰일 나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데. 이거 여름방학 사대기 같은 거네. 6월 3일부터 아, 오케이. 의미 있네요. 재밌겠는데요? 마지막 날 딱 네, 읽으면서 네, 네. 딱 착각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그럼 여름 닫았다 이러면서 나 이제 가을 연다. 오. 저는 사실은 여름 들어가가지고 정확히 그 포인트였어요. 어른을 위한 선물하기 좋은 여름제. 예쁘다. 그러네. 네. 근데 이거 완전 제 네, 네, 취향이에요. 네. 저 초록색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민음사도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마지막으로 안 뽑아가지고 좀 서운했던 책 여름의 책. 두 분에게 특히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토베한스톤이라고 네. 무민 네, 무민을 그린 그 작가분의 대박. 소설 책인데요. 특별하게 할머니와 할머니? 손녀가 매년 여름이면 보내는 엄청 아름다운 섬이 있는 거예요. 그 섬에서 일어나는 그냥 소소한 일들인데 아이가 아직 아이여서 맹랑해. 할머니 언제 죽어? 어머, 발칙한 거. 발칙하다. 많이 맹랑한데요? 이 손녀에게 여름은 모험과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그런 계절인데 네. 근데 할머니는 사실 황혼역에 있고 네. 자연이 흘러가는 게 이 손녀와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엄청 감각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소설이고 오랜만에 다시 보도자를 읽고 갑자기 눈물이 잘 감사합니다. 뭔가 엄마랑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떤 책은 보면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엄마한테 이렇게 4명이서 이제 같이 읽는 거예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앞판 빠져. 앞판 빠져. 근데 재밌게도 소설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특별히 소설 장르를 잘 즐기지 않으시는 건지 읽고 있는 책
을 선별하다 보니까 소설이 빠지는 것 같아요. 소설은 그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지 아, 않아서 금방만 읽고. 네, 소설 사실 좋아합니다. 따지자면 한국 문학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도 다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일본 문학에 훨씬 더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2병이 에쿠니가오리로 왔었거든요. 아, 당연히 하루키로 가고. 빠졌다가 학교를 다닐 때 문창과 수업을 제가 굳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한국 문학의 매력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 몰랐구나. 당연히 한국어로 써진 문장이 나한테 사실은 가장 많이 와닿을 텐데 그치. 내가 왜 번역된 일본 서적만 그렇게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까지도 문학상들 보는 걸 좋아하는 게 그 수업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설가가 나한테 지금 의미있게 다가오는가 거기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젊은 작가상에서 서희재 작가님을 자만추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짜잔. 서희재 작가님 책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오. 신간이 나왔다고 포스팅 하시면 무지성으로 사요. 찐팬이네요. 제가 서희재 작가님을 젊은 작가상에서 쏙 흡수했던 이유가 그 파격성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두개골의 안과 밖이라는 소설은 닭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닭들이 어떤 고통을 얻는가를 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닭을 한자로 써서 그 닭닭닭닭닭닭닭이 여기에 꽉 차 있어요. 그런 것들 혹은 벽과 선을 넘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서 힙합하는 사람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밤만 되면 쿵쾅쾅 쿵쾅쾅 비트가 미치겠지만 나도 사실 힙합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문장마다 한국 힙합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사들을 몇백 개를 인용을 해서 문장이 써져 있어요. 오늘은 내가 힙합 요리사. 온갖 내용으로 토막내고 마음대로 조립해. 작가들의 감성보단 훨씬 와닿는 목구멍으로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거를 저도 모르게 비트를 타면서 읽는 거예요. 작가들의 풍부한 감성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읽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아는 노래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쓱 넘기기만 해도 형식이 맞아, 신기해요. 단편 소설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이 작가님은 9획을 넘나들면서 본인이 한계를 짓지 않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고 특수 문자랑 한글을 이용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흰벽이 거대한 백지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하면 이런 식으로 화자가 보고 있는 풍경을 묘사를 하는 거죠. 소설의 소재 자체도 픽션성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소재는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 소설이어가지고 제가 이 작가님의 소설을 계속 따라가고 엄청 있습니다. 접혀있어. 너무 재밌어. 그러네요. 그럼 민지님도 소설을 좀 보시나요? 소설책도 유명하다 싶은 거는 많이 사요. 사는데 계속 중간 완결해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내용은 모르고요. 근데 뒷내용 모르는 소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조금 어색해요, 사이가. 왜 내가 소설이랑 친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와중에 내가 너무 많은 부분을 상상을 하려고 애를 쓰나? 이제 소설책은 모자이크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씹고 삼켜야 돼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들면. 네,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루룩 읽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네, 아직 지금 친해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에세이 같은 거는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치. 사실 그냥 간접적으로 제가 체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상할 여지가 없이 술술 읽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롤라인 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더럽게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너덜너덜하고 막 줄도 제가 좀 그으면서 보거든요. 아, 이 작가님이 인생에서 중독된 게 너무 많은데 거식증도 앓으셨고 알코올 중독도 있으셨고 그런 것들을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돼? 싶은 정도로 진짜 솔직하게 쓰여진 약간 고백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거식증을 오래오래 앓았던 분이라서 다이어트랄지 체중 조절에 너무 골몰한 시간이 길어서 난 사실 이 음식을 먹고 싶은 게 맞는데 이거를 내가 왜 안 먹어야 되는지 뭔가 우리가 맨날 체중계에 위해서 나 요만큼만 빼면 돼 막 이것만 하면 돼 뭐 이것만 안 먹으면 돼 이렇게 뭔가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왜 여자들이 이렇게까지 막 억제하면서 맞아. 억눌린 욕망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 기제들이 발동하게 됐는지에 대한 글들이 적혀 있거든요. 맞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그 숫자에 골몰하는 시간에 다른 것들을 욕망했으면 얼마나 더 다른 세상을 받겠느냐. 이런 맞아 거예요. 맞아. 어떤 사람이 애를 키우면서 어떤 사회적 성취를 이뤘는데 최근에 내가 운동으로 한 몇 킬로를 뺐는데 전부 다 그 얘기만 한다는 거야. 내가 이 워킹맘으로서 이뤄낸 이 대단한 성과가 아니고 성과보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 뺐어? 살 너무 잘, 너 너무 예뻐졌다. 이런 얘기에만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맞아. 그런 이야기들이 쫙 있어요. 맞아. 사실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의지로 거스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보면. 맞아.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자라났는데 지금 와서 그거를
거스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몸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필독서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드링킹이라는 책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작가분 책을 다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명랑한 운둔자라는 명랑 책도 운둔자 있는데 너무 그것도 좋죠. 좋아요. 정말로 아쉬운 거는 이분이 50대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작가님 사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거 하나가 너무 아쉬워요. 이분이 살아서 지금까지 책을 썼으면은 얼마나 많은 여자들한테 영향을 줬을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책이라 사실 그 책 어때? 라고 하면은 그냥 봐. 그거 네가 그냥 봤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봐 추천법. 장바추점법. 그럼 두 분이 처음 책을 읽게 된 그런 시기나 계기가 기억나시나요, 혹시? 초등학교 교실 뒤에 있던 그 작은 도서관이라는 책인데 뭔가 무소유라는 책을 제가 한 6년 내내 읽은 것 같거든요. 그 펴놓고 딴 생각한 거예요. 내용조차 무소유. 진정한 의미를 추구한 진정한 거네. 의미지요. 그 말고는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있지 않아가지고 저도 학교 도서관에서 어렸을 때.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시대의 필독서가 있었잖아요. 무조건 다 책에서 읽어야 뭐 되는. 야생초 편지가 나왔다. 맞아. 그러면 도서관에 몽실 무조건 언니, 야생초 편지 몽실 열고 언니. 있고. 몽실 언니.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 읽으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삼국지 리뷰하신 것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삼국지 그 60권짜리 만화책. 만화책? 그래도 그 집에 무조건 다 있었어야 됐잖아. 저는 만화책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도 배우고 그쵸. 그쵸. 만화책으로 배운 거 네. 많아요. 만화책으로 세계 여행도 하고. 그쵸. 네.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것도 배우고 그치. 그 어렸을 때 그 필독서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솔리 되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책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삼국지가 집에 있어서 엄마가 사다 놔서 봤겠죠, 저도? 그게 사파가 예뻐가지고 몇 번 읽다 보니까 중국 역사 키워드가 저한테 좀 이게 남았었나 봐요. 남았어. 그래서 중학교 도서관에서 연인 서태후라는 책을 봤었어요. 서태후? 연인 서태후. 그게 한 700쪽인가? 그랬었거든요. 미션을 저 스스로한테 준 거예요. 이걸 끝까지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역사 키워드가 있는 소설들을 그때부터 좀 흥미롭게 봤어요. 파친코도 그렇고. 그렇게 오다가 김근희 최근에, 작가님 장편소설 대운실 수리보고서를 봤는데 솔직히 역사 키워드가 있는지는 모르고 시작했어요. 이동진 평론가님이 추천하셔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내 깔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온다. 이거는 빨리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토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냈던 뭐 기억이 나요. 참아낸다니까요. 맞네. 창경궁의 대운실을 수리를 하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에 화자가 투입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운실 수리를 진행을 하면서 예전에 창경궁 근처에 낙원하숙에서 살았었던 자기 유년기가 있는데 본인이 되게 불우한 시절을 겪었어요. 그 시절도 같이 보강 작업이 되는 그런 힐링 성장물입니다. 힐링 성장도서. 낙원하숙을 지키고 있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 예전에 그 창경궁 역사와 얽힌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이런 창경원 평면도가 있어요. 그 창경궁 키워드가 정말 절묘하게 얽혀 들어가고 추천사를 보면 유홍준 교수님이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나의 문화유산 네네네네. 너무 절묘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권 더 있는 저 책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고 빌려봤다가 이거는 사놔야 된다라는 생각에 2년 전에 사둔 책인데요.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제자인 김민희라는 분과 대화한 것을 정리해놓은 기록집이에요. 이어령 교수님이 초대 문화부 장관이시고 88 올림픽의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셨고 이런 것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걸 하셨는지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굴렁쇠 소년이 있다고 알기만 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81년에 태어난 윤태웅 군의 굴렁쇠 소년으로 선별이 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개회식장을 혼자 이렇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81년에 서울이 개최지로 확정이 되었을 때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까지 예쁘게 자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굴렁쇠를 밀고 들어가면서 부감으로 또 동양화처럼 그 여백의 미를 살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삐 소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이 현장만 봐라. 이 태동 이런 걸 봐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기만 봐도 사실 충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책이 진짜 많아서 어떤 거를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혜령 선생님 책을. 이 책으로 한번 입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역사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각을 찾아내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졌던 것들이 그냥 갑자기 확 커다란 밀려오는. 의미로 다가오는. 알고 보니까 달라, 대단하더라고요, 달라. 진짜. 그럼 이제 댓글 다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부감이었죠. 그래서 인터뷰 때 어떤 장르 좀 도전해보고 싶냐고 여쭤봤을 때 과학책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때 김상욱 교수님 책 또 좀 어려우셨다. 네, 무슨 너무 말인지 야속했어요, 그 모르겠다. 책. 너무 쉽게 썼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보다 쉽게 쓰여진 뭐 물리책은 없다. 이런 걸 제가 싹 훑었거든요. 저도 근데 진짜 생문과생이어서 무슨 말인지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틀린 거예요. 아니, 모른다고요. 그림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맨날 고심 끝에 가져온 책. 감사합니다. 우와. 독서의 즐거움이란 책인데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여러 장르의 책들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한 10년 만에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장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과학. 그래서 과학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에 대한 챕터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읽어두면 좋을 고전 책 리스트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좀 퉁쳐있다. 다 있으니까. 다 완도 필요 없잖아요, 이거. 네네네네네.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인테리어로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꽂아놓으면 또 멋이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이거 열면은 그 콘센트 있는 줄 알거든요. 리모컨 있는 줄 알잖아. 근데 진짜 책이야.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앞으로 두 분 계획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이사 계획이 있어가지고 민우섭처럼 멋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게스트 초대해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준비는 안 됐는데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예. 네. 조금 더 세계를 넓혀보고 싶다. 그러고 싶어요. 저희가 또 억지로 만든 인연 싫어하고 이렇게 자만추하게 되니까 그때 한번 살짝 꼬셔볼까 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미 나 가 있어 마음. 아니 근데 진짜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했고 역대급으로 긴 촬영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냥 약간 친숙한 좀 느낌. 저희도 너무 그래요. 친숙한 네. 느낌. 앞으로 더 친숙하게. 저 이런 거 해야 돼. 이 친구 이런 거 못해가지고 제가 대신 하는 건 그거. 올라와. 세다. 축구하시면 너무 잘하죠. 몸싸움이 반이거든요. 달리면서 어깨 밀고 어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특히나 다양한 콘텐츠들 많이 하시는데 진짜 응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마지막 선물 큰 게 온다 큰 게 와. 우와. 오, 뭐야?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뭔지 알아? 강아지 모자잖아. 커플템 아, 너무 귀엽다. 같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여워. 연이 잘 어울린다. 오늘 옷이랑 좀 깔이 맞네요. 그래서 같이 쓰실 수 있는 멀티 쿠커 구매해 보았습니다. 우와. 이게 이제 히팅 불판으로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아니면 전골 같은 거 할 때. 와. 이거 가방인가 봐요. 이렇게 좋은까지 선물해 주시다니. 저 이거 꼭 인증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사무실에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해 드시라고. 네, 오늘 이렇게 하말론만 민지 솔님의 책장을 같이 구경해 봤는데요. 2명이라서 그런지 2배로 길어지고 2배로 풍성한 시간, 2배로 풍성한 책장 구경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즐거웠는데 두 분 또 어떻게 외부 채널 나들이 어떤지.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이런 데 나와서 그렇게 즐겁게 하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약간 일기 마지막 줄 같다. 참 좋은 하루 같다.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맨날 이렇게 태운다니까요. 이야 동문입니다. 맨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책이란 무엇인지. 책이란.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네. 유흥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유흥이 술, 담배는 죄책감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책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사놓고 안 읽으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는 책을 것까지. 너무 많이 사서 같이 살고 계시는 분한테 또 샀어라는 말을 결국 들은 거예요. 제가 반사적으로 내 유흥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제가 돈 쓰는 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책을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유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이하동문? 이하 동문이지만 아직은 어사하지만 이제 친해지고 있는 제 MBTI가 ENFJ거든요. 반대로 제 ISTP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인 거죠. 원래 반대라서 끌리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끼리 엔딩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마무리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민호선님. 민지 소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책장 구경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재밌는 게스트와 책장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7살. 자, 돌면서 1번, 2번, 3번, 4번. 사실 6화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래오래 그 대신에 한 달 한 편만. 아, 체력 혹시 이슈인가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네네네네. 진짜. 그러면 민지가 또 나오나요, 그러면? 네네네. 또 나올 수도 있고. 네네네. 왜냐면 책 지금 한 달에 13권 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계속 쌓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중고서점 실용 팁. 네, 그 중고서적을 한 2권 정도 사면 무료 배송이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1,000원이 비요. 아하. 한 권을 더 사야 되는 거예요. 낮은 가격 순으로입니다. 300원짜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료 배송을 맞춰요. 진짜? 그렇게 해서 책을 산 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어머! 너무 훌륭한 책을 싶어요. 300원을. 어. 저희가 그 훔치고 싶어하는 채널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민음사 콘텐츠 저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람 훔쳐가진 않겠지? 오케이. 눈 깔아. 눈빛 좋아한다. 다 같이 가자요. 그럴까? 이것도 테무에서 구매하셨나봐요. 몇 개에 1,000원? 뭐 이렇게. 그 테무 쇼핑하는 거 봤거든요. 저를 약간 서로 비슷하시더라고요. 둘이 합쳐지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